남편은 사고를 당했고 아들은 2억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아들은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이해됩니다. 내 이름은 윤현숙, 쉰을 바라보는 나이, 작은 식당 하나로 인생을 버텨온 여자. 아침 6시면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이 끊긴 밤 10시가 넘어야 겨우 의자에 앉는다. 누가 보면 참 성실한 인생이다. 그런데 그녀 인생엔 단 하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할 수 없는 남자 셋. 첫째는 남편이다. 30년을 같이 살았다. 웃고 싸우고 울고 웬만한 건 다 겪었다. 그런데도 이 남자의 내일은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다. 나 나간다. 툭. 그게 끝이다. 이유도 없다. 설명도 없다. 그날도 그랬다. 지금 나간다고? 응. 어디를? 그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쾅. 그 순간 윤현숙은 알았다. 이번에도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걸. 전화? 받을 리 없다. 문자? 읽지도 않는다. 처음엔 미칠 것 같았다.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어디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나니 알게 됐다. 이 남자는 그냥 사라졌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걸. 엄마, 그냥 냅둬.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아들이었다. 외아들. 혼자 키우다시피 한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던 아이. 어떻게 냅둬, 아빠가 저렇게 나가는데. 원래 그러잖아. 너무 담담한 말이었다. 윤현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한 게. 어릴 땐 참 조용했다. 말도 잘 듣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아이. 그래서 더 애지중지 키웠다. 그런데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 다녀봐야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시작이었다. 대기업,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더니 주식 좀 해보려고. 뭐? 아니면 코인. 아, 영화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야. 윤현숙은 그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아이가 내가 알던 그 아이가 맞나? 너 제정신이야? 결국 터져버린 말. 하지만 아들은 웃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날 이후로였다. 윤현숙은 알게 됐다. 이 집에는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그리고 셋째, 이 남자는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다. 어서 오세요. 늘 하던 대로 인사를 했다. 평범한 저녁 시간, 평범한 손님 하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남자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그녀를 보고 있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시선. 계속 따라오는 시선. 뭐지? 불편했다.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없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도 그 남자의 눈빛은 이상하게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았다.
결국 윤현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스쳤다. 낯선데 낯설지 않은 느낌.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오래 하셨죠? 네. 이 식당이요. 순간 윤현숙의 표정이 굳었다. 처음 오신 거 아니에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미묘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날 밤 윤현숙은 잠이 오지 않았다. 괜히 자꾸 생각이 났다. 그 남자의 눈빛, 그 말투, 그리고 그 이상한 느낌. 마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다음 날 식당 문을 열자마자 그 남자가 또 와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표정, 그리고 이번엔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손님 많이 안 오실 겁니다. 순간 윤현숙의 손이 멈췄다. 네. 비는 안 오는데 이상하게 한산할 거예요. 이상한 말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남자의 눈이었다. 확신에 찬 눈. 마치 이미 겪은 일을 말하는 것처럼. 윤현숙은 애써 웃었다. 장사라는 게 원래 그렇죠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날 정말로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다. 점심도 저녁도 유난히 조용한 하루였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윤현숙은 깨달았다. 그 남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떠올랐다. 그 남자가 했던 말. 오래 하셨죠?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하는 말처럼. 윤현숙은 문득 식당 안을 둘러봤다. 혹시라도 그 남자가 있을까봐. 하지만 없었다. 그냥 사라져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남편처럼. 그리고 그날 밤 윤현숙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저 남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불안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도대체 뭐지? 밤은 길었다. 윤현숙은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결국 포기했다. 천장을 바라본 채 눈을 뜨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그 남자. 오늘 손님 많이 안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손님이 없었다. 우연일까? 그렇게 넘기기엔 너무 정확했다. 하.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띠링. 휴대폰 알림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급하게 화면을 켰다. 부재중 전화 없음. 메시지도 없었다. 남편이 아니었다. 괜히 기대했다는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었다. 진짜 익숙한 상황인데도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 연락도 없이 사라지는 남자. 30년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재주 하나는 끝내줬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윤현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식당 문을 열었다. 장사를 해야 했다. 살아야 하니까. 어서 오세요. 습관처럼 나온 인사. 그런데
목소리가 중간에 멈췄다. 어제 그 남자였다. 같은 자리, 같은 자세,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또 오셨네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밥 주세요. 짧고 담담한 말. 하지만 그 말투에서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스쳤다. 윤현숙은 괜히 신경이 쓰였다.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등 뒤에서 시선이 따라붙는 것 같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저기요. 남자가 숟가락을 멈췄다. 어제 하신 말이요. 잠깐의 침묵. 손님 없을 거라고 하신 거.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또다시 그 느낌. 낯선데 이상하게 익숙한.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냥요. 그냥요? 보이면 알죠. 순간 윤현숙의 손끝이 멈췄다. 뭐가 보이는데요? 질문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천천히 씹었다. 마치 이 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 태도가 더 신경을 긁었다.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해놓고 그때였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남편분. 단어 하나. 그것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다. 윤현숙의 눈이 흔들렸다. 왜요? 오늘 연락 옵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뭐라고요? 오늘 안으로요. 단정적인 말투. 확신에 찬 눈. 윤현숙은 어이가 없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대답 대신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이번엔 늦지 않았네요. 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하지만 윤현숙의 머릿속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다. 오늘 연락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사람은 원할 때만 돌아오는 사람이다. 누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30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이상하게도 기다리게 됐다. 그날 하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요리하다가도 손님 받다가도 계속 확인했다. 혹시라도. 그리고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띠링. 문자 알림.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화면을 켰다. 나야. 짧은 한마디. 남편이었다. 손이 떨렸다. 오늘 들어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진짜네. 입 밖으로 말이 흘러나왔다. 그때였다. 문득 고개가 돌아갔다. 식당 한쪽.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 비어 있었다. 언제 나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윤현숙은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우연일까? 아니면 보이면 알죠.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다. 딸랑. 익숙한 발걸음 소리. 윤현숙은 고개를 들었다. 남편이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 밥 있어? 그 한마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윤현숙은 남편을 보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스쳤다. 이 사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불안이 깊어졌다. 정말 그냥 돌아온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윤현숙은 처음으로 남편이 아니라 그 남자가 더 무서워졌다. 남편이 돌아온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보고 있지 않았다. 윤현숙은 식탁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먹고 있었다. 국 좀 더 줘. 그 말투.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다. 어디 갔다 왔어? 참다 못해 물었다. 남편은 숟가락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또 그 말이었다. 그냥. 30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 이제는 화도 잘 안 난다. 그냥. 허탈하다. 연락은 왜 안 해? 이번엔 조금 더 낮은 목소리였다. 남편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다. 할 말 없어서. 짧았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윤현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답은 늘 거기서 끝나니까. 그때였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 끼. 아들이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밑은 퀭했다. 왔네. 담담한 한마디. 아버지를 보는 눈에도 특별한 감정은 없어 보였다. 마치 익숙한 일이라는 듯이 윤현숙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에서 이 상황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 밥 먹었어? 응, 대충. 대충. 요즘 아들이 자주 쓰는 말. 대충 먹고, 대충 살고, 대충 결정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불안했다. 너 요즘 뭐 해? 아들에게 물었다. 그냥 이것저것. 그게 뭐냐고. 아들이 잠시 웃었다. 엄마, 왜 이렇게 캐물어? 걱정돼서 그러지.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남편도 아들도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아들이 입을 열었다. 나 투자하고 있어. 뭐? 주식이랑 코인. 윤현숙의 표정이 굳었다. 얼마나? 그냥 있는 돈 좀. 있는 돈이 얼만데. 이번엔 확실히 화가 났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잃어도 상관없어.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뭐라고? 어차피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그 말투, 그 태도. 윤현숙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이었다.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다. 남편,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사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밥 식는다. 그 한마디였다. 그 순간 윤현숙은 깨달았다. 아들이 닮은 건 겉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의 방식이라는 걸. 계획 없이, 설명 없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그때 가서 보면 되지. 그날 밤 윤현숙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문 닫힌 아들 방, 그리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남자. 아드님. 그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다. 다음 날 윤현숙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열었다. 괜히 가만히 있기가 싫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이미 와 있었다. 그 남자. 오늘도 오셨네요. 이번엔 놀라지 않았다. 이젠 이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던 것 같았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 드릴까요? 어제랑 똑같이요. 짧은 대화. 하지만 윤현숙은 이번엔 바로 물었다. 아들 얘기 아세요? 남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 여전히 모든 걸 알고 있는 눈. 요즘 투자하시죠? 순간 숨이 막혔다. 당신 뭐야? 처음으로 말이 거칠어졌다. 어떻게 그걸 알아?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곧 크게 잃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말리셔야 합니다. 단정적인 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 윤현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는데 무시할 수도 없었다. 이미 한 번 맞췄으니까. 남편, 그 연락, 그 타이밍,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만약에 겨우 입을 열었다. 안 말리면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조금 달라 보였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무거워진 느낌.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늦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너무 조용해졌다. 밖에서는 분명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안만 다른 공간 같았다. 윤현숙의 손이 떨렸다. 당신 누구야? 이번엔 더 낮게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다.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다음은 잠깐 멈췄다. 그리고 더 빨리 옵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돈을 내려놓고 그대로 돌아섰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번엔 선택입니다. 딸랑. 문이 닫혔다. 윤현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선택? 그 말이 자꾸 맴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왜? 짧게 물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평소와 달랐다. 나 돈 좀 필요해. 그 한마디, 그 순간 윤현숙은 알았다. 이제 정말로 시작됐다는 걸.
엄마 나 돈 좀 필요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낮고 조심스러웠다. 윤현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얼마? 짧게 물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한 5천 정도.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뭐라고? 금방 갚을 수 있어. 진짜야. 아들의 말은 빨랐다. 마치 이미 준비해온 대사처럼 지금 들어가는 게 기회야. 이거 놓치면 그만해. 딱 잘났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 엄마, 5천이 무슨 애들 용돈이야. 결국 터져버렸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손님 몇 명이 힐끔 쳐다봤다. 하지만 윤현숙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너 그 돈 어디서 구할 건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단호했다. 아들도 순간 말을 멈췄다. 왜? 짧은 한마디. 그 안에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금이 기회라며. 그게 기회가 아니라. 윤현숙은 말을 멈췄다. 순간 떠오른 얼굴. 그 남자. 곧 크게 잃습니다. 그 말. 그 눈. 그 확신. 함정이야.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뭐? 지금 내가 하려는 거 잘못된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또 그런 식이다. 뭐? 항상 몰라서 막는 거.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엄마는 몰라. 이 시장이 어떤지.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강해졌다. 이번엔 달라. 짧지만 단단한 말. 윤현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 뚝. 전화가 끊겼다. 윤현숙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뭔가 잘못된 느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때였다. 안 막으시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천천히 돌아봤다. 그 남자였다.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당신. 입술이 마르게 굳었다. 남자는 평소처럼 조용한 얼굴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어요? 대답 대신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 여전히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 지금 막으셔야 합니다. 안 하면요. 이미 알고 있는 질문.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남자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단호한 말. 그 순간 윤현숙의 손이 떨렸다. 당신이 뭔데?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다. 왜 자꾸 우리 집 일에 끼어들어?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였다. 하지만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선택했었거든요. 뭐? 그때 안 막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윤현숙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서 남자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졌다. 지금 이렇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무슨 뜻이야?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짝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가세요. 어디를? 아드님한테요. 짧고 분명한 말. 지금이면 아직 있습니다. 순간 윤현숙의 머릿속이 번쩍였다. 지금, 아직, 남은 시간, 어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묘하게 움직였다. 여의도. 그 한 단어. 윤현숙은 더 묻지 않았다. 앞치마를 벗었다.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주방 쪽에 소리쳤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쳐다봤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가방을 챙기고 문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멈칫. 고개를 살짝 돌렸다.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눈빛이 이번엔 조금 달랐다. 놓치지 마세요. 그 말, 그 한마디가 등을 밀었다. 딸랑. 문이 열리고 윤현숙은 뛰기 시작했다. 밖으로, 거리로,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방향으로. 하지만 머릿속에는 단 하나. 여의도. 아들. 지금 막아야 한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윤현숙은 몰랐다. 이 선택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바꿔버릴 선택이라는 걸. 여의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윤현숙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다. 유리로 둘러싸인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어디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저 뛰었다. 하하. 숨이 거칠게 올라왔다. 여의도 어디야? 그때였다.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아들. 민수야. 자기도 모르게 이름이 튀어나왔다. 아들이 멈칫했다. 천천히 돌아봤다. 엄마. 놀란 표정. 당연했다. 여기서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윤현숙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달려갔다. 너 지금 뭐하러 온 거야? 거칠게 물었다. 아들은 잠시 당황하다가 금방 표정을 정리했다. 왜 왔어? 되려 묻는다. 그 태도, 그 눈, 낯설다. 너 만나려고 왔지. 왜? 짧은 대답.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 윤현숙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거 하지 마. 겨우 꺼낸 말. 아들의 눈이 살짝 좁아졌다. 뭐? 투자. 단어 하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거 하지 마. 이번엔 더 분명하게 말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누가 그래? 뭐? 엄마가 그런 말할 사람 아니잖아. 그 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느낌이 안 좋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모르는 남자가 말해줬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느낌? 아들이 고개를 기울였다. 엄마가 언제부터 그런 거 믿었어? 이번엔 달라.
아니, 아들이 한 걸음 다가왔다. 눈이 마주쳤다. 이번엔 내가 달라. 그 말,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다. 나 이번엔 확실해. 확실한 건 없어. 윤현숙의 목소리가 터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다.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런 거 다 기회야. 아들이 잘났다. 단호하게. 지금 아니면 못 잡아. 그게 함정이라니까. 아니야. 그럼 왜 돈 빌려달라고 했어?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짧은 침묵. 그리고 필요하니까. 왜 필요한데? 더 크게 벌려고. 너무 간단한 답. 그래서 더 무서웠다. 잃을 수도 있잖아. 잃어도 돼. 그 말. 다시 들었다. 집에서, 식탁에서, 그때와 똑같은 말. 윤현숙의 손이 떨렸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알아. 아들의 눈이 이상하게 차분했다. 이미 한 번 겪어봤거든. 순간 윤현숙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돌렸다. 말을 돌린 느낌.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말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한 번 겪어봤다고 했잖아. 아들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짧게 한숨을 쉬었다. 됐어. 그 말. 포기한 듯한 말. 어차피 말해도 못 믿어.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대화, 이 느낌, 어디서 본 것 같았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이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 낯설다. 너무 낯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바꿔보려고. 다른 결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현숙의 머릿속이 번쩍였다. 그 남자. 이번엔 선택입니다. 같은 말, 같은 느낌, 같은 의미. 안 돼.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그거 하지 마. 아들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이미 늦었어. 그리고 돌아서기 시작했다. 민수야. 윤현숙이 붙잡았다. 팔을 꽉 잡았다. 가지마. 나. 안 나. 순간 아들이 손을 뿌리쳤다. 툭. 힘이 세진 느낌. 엄마. 낮은 목소리. 이번엔 내가 선택할게. 그 말.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다. 아들은 그대로 걸어갔다. 빌딩 안으로. 사라졌다. 윤현숙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허공에 남아 있었다. 늦었다.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입니다. 천천히 돌아봤다. 그 남자였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른다. 뭐가 아직이야.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다. 남자는 그녀를 바라봤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짜는 이제입니다. 그 말, 이상하게 더 무서웠다. 윤현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무슨 뜻이야?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안에 멈췄다. 그리고 결정납니다. 그 순간 윤현숙은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더 큰 일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오늘 안에 결정납니다. 그 남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윤현숙은 여의도 한복판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신호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바뀌는데 자기만 다른 시간에 갇힌 기분이었다. 결정 난다고 했지. 중얼거렸다. 무슨 결정? 어떻게? 얼마나 크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아니면 그 순간 띠링 알림음. 심장이 내려앉았다. 천천히 화면을 켰다. 민수.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메시지를 열었다. 엄마, 나 조금 꼬였어. 그 한 문장. 눈앞이 흐려졌다. 꼬였어? 입 밖으로 따라 읽었다. 그 말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었다. 바로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받아 제발. 입술이 떨렸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연결됐다. 민수야. 거의 소리쳤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엄마. 아들의 목소리. 그런데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어디야? 나. 숨소리가 거칠었다. 지금 좀 복잡해. 무슨 일이야? 괜찮아. 금방 정리돼. 그 말. 너무 익숙하다. 문제 생겼을 때 항상 하는 말. 괜찮다. 정리된다. 그리고 더 크게 터진다. 얼마야? 짧게 물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한 2억 정도. 순간 머릿속이 멈췄다. 뭐? 잠깐이야. 진짜야. 아들의 말이 빨라졌다. 지금 들어가면 복구 가능해. 그만해. 소리가 터졌다. 길거리 사람들이 돌아봤다. 그만해, 민수야. 엄마. 그만하라고. 눈물이 쏟아졌다. 그거 더하면 끝이야. 그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들이 낮게 말했다. 이미 끝났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 했어? 이미 늦었어. 그 말, 그 단어, 그 느낌. 어제 그 남자가 했던 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어디야?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야, 어디냐고. 잠깐의 침묵. 그리고 집에 갈게. 뚝. 전화가 끊겼다. 윤현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길 위에 서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끝났어? 중얼거렸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아닙니다. 천천히 돌아봤다. 그 남자였다. 여전히 조용한 얼굴,
하지만 이번엔 눈빛이 더 무거웠다. 이여길에 힘없이 말했다. 이미 늦었다고 했어.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네요. 그 한마디. 순간 분노가 터졌다.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처음으로 소리쳤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말이 끊겼다. 숨이 가빠졌다. 왜 더 세게 안 말렸어요? 그 말 나온 순간 스스로도 놀랐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 남자는 잠시 하늘을 봤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남편분입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 오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 너무 익숙하다. 이미 한 번 들었던 말. 이번엔 늦지 않았네요. 그날 남편이 돌아왔던 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 이미 알고 있는 눈. 사고입니까? 직접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다 멀어졌다. 살아있어? 겨우 물었다. 남자는 이번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아직은요. 그 말,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다. 아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윤현숙의 다리가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아들, 이역, 끝났다는 말. 그리고 남편, 사고. 왜 이래? 눈물이 쏟아졌다. 왜 한 번에 다 터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더 잔인했다. 어디야? 윤현숙이 물었다. 고개를 들었다. 눈이 젖어 있었다. 남편 어디 있어?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가시면 멈췄다.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 그 한마디. 윤현숙은 더 묻지 않았다.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들에 이어 남편까지 이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어디야? 다시 물었다. 이번엔 더 단단한 목소리로.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강변북로. 그 한 단어. 윤현숙은 바로 뛰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으로. 숨이 찢어질 것처럼 차올랐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몰랐다. 지금 이 선택이 세 번째 남자의 정체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걸. 강변북로. 차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빨랐다. 너무 빨라서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곳. 윤현숙은 숨이 넘어갈 듯 뛰어왔다. 하하. 머리가 어지러웠다. 눈앞이 흔들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 멀리 차들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게 보였다. 깜빡이는 비상등, 멈춰선 차량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저기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억지로 움직였다. 한 발, 또 한 발,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들어갔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누군가를 찾듯 미친 듯이 눈을 굴렸다. 그리고 봤다. 찢어진 차, 앞부분이 심하게 구겨진 차량, 그 옆에 앉아있는 남자, 피가 묻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익숙한 옷. 여보. 입이 먼저 움직였다. 남편이었다. 윤현숙의 다리가 그대로 풀렸다. 여보.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왔냐? 그 한마디. 그 상황에서도 너무 평범한 말. 눈물이 터졌다. 이게 괜찮은 거야. 남편은 피 묻은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말했다. 죽진 않았잖아. 그 말, 그 태도, 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윤현숙은 더 화가 났다. 이게 농담이야. 그럼 울 일이야? 짧은 반문. 순간 말이 막혔다. 그때였다. 구급대원이 다가왔다. 보호자세요? 네. 일단 큰 외상은 없어 보이는데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윤현숙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다. 그때 문득 고개가 돌아갔다. 사람들 뒤쪽, 조금 떨어진 곳,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조용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윤현숙의 숨이 멈췄다. 진짜네.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또 맞았다. 또 정확하게. 오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 그 경고, 모든 게 틀리지 않았다. 윤현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 남자 쪽으로 걸어갔다. 한 발 한 발. 심장이 세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당신, 가까이 섰다. 이제, 바로 앞이다. 도대체 뭐야?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보셨잖아요. 짧은 말. 틀린 적 없죠. 그 말. 부정할 수 없었다. 윤현숙의 입술이 떨렸다. 사람이야? 그 질문. 너무 늦은 질문. 하지만 이제야 할 수 있는 질문.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한 건 한 발짝 다가왔다.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 눈, 더 선명하게 보였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뭘?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결과를요. 그 한마디,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연결됐다. 남편, 아들, 투자, 사고. 당신 미리 알고 있었지.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럼 숨이 가빠졌다. 아들 것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말,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남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막으라고 했습니다. 더 세게 말했어야지. 선택은 알아. 말을 끊었다. 근데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알았잖아. 그 말, 그 안에 담긴 감정, 원망, 분노, 그리고 두려움.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서 다시 온 겁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뭐? 윤현숙의 눈이 커졌다. 다시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멈췄다. 그리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 이상하게 너무 무겁게 들렸다. 윤현숙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너 처음으로 존댓말이 사라졌다. 누구야? 짧은 질문. 하지만 모든 걸 담은 질문. 남자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 이제 조금 달라 보였다. 낯선 눈이 아니라 어딘가 닮은 눈, 익숙한 눈. 그리고 그 순간 윤현숙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쩍 스쳤다. 설마, 아니지. 스스로 부정했다. 그럴 리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뛰고 있었다. 두근, 두근. 그리고 남자가 입을 열었다. 아드님,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서 말했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그 말, 다시 현실이 돌아왔다. 아들, 이역, 끝났다는 말. 어디야? 다시 물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지금 혼자 있습니다. 어디? 다리 근처. 그 한마디. 순간 피가 식었다. 뭐?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하기엔 충분했다. 윤현숙의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설마.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잠깐 멈췄다. 그리고 정말 늦습니다. 그 말, 그 한마디가 윤현숙의 등을 밀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남편도 사고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 아들.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강바람이 거셌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강 위에 길게 번졌다. 윤현숙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하. 숨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리 근처 그 말 하나만 붙잡고 그녀는 계속 달렸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 민수, 그 이름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보였다. 다리 난간 그 위에 서 있는 사람. 민수야. 입술이 떨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늦췄다. 겁을 주면 안 된다. 놀라게 하면 안 된다. 민수야.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앞을 보고 있었다. 강 아래로 끝없이 흐르는 물. 엄마. 작은 목소리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왔네. 그 말 너무 평범해서 더 무서웠다. 거기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얘기하자. 아들이 작게 웃었다. 늦었어. 그 말. 심장이 내려앉았다. 안 늦었어.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말했다. 아직 안 늦었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이미 다 끝났어. 아니야. 끝났어. 짧지만 확신에 찬 말. 윤현숙의 눈물이 터졌다. 민수야 제발. 한 발짝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엄마가 잘못했어. 말이 튀어나왔다. 생각도 없이. 내가 몰라서. 목소리가 무너졌다. 너 혼자 두고. 아들이 그제야. 천천히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 텅 빈 눈. 엄마. 조용히 말했다. 이거 처음 아니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뭐? 아들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다. 나 해봤어. 여기서. 그 말. 그 의미.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퍼졌다.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들은 잠시 하늘을 봤다.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떨어졌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너무 담담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때 아무도 없었어.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엄마도 없었고, 민수야. 아빠도 없었고, 윤현숙의 다리가 떨렸다. 아무도. 그 말, 그 고립, 그 절망. 그게 그대로 전해졌다. 그래서 아들이 이어서 말했다. 끝났어. 짧은 결론. 윤현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근데 아들의 눈이 조금 달라졌다. 다시 왔어.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쿵. 뭐? 다시. 한 단어. 하지만 모든 걸 뒤집는 단어. 그래서 아들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 이제 그 남자와 닮아 있었다. 이번엔 바꿔보려고. 그 말. 완전히. 같았다. 윤현숙의 숨이 멎었다. 너 설마. 입술이 떨렸다. 그 사람. 그 남자.
식당에 오던 그 사람, 모든 걸 알고 있던 사람. 너야? 아들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말도 안 돼. 뒷걸음질 쳤다. 그럼 머릿속이 뒤엉켰다. 그 사람은 지금 너고. 응. 여긴 지금이고. 응. 그럼 숨이 가빠졌다. 그때 넌 죽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다. 윤현숙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말 안 했어? 떨리는 목소리. 왜 혼자서? 아들이 작게 웃었다. 말해도 안 믿으니까. 그 말,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아들이 덧붙였다. 그때도 엄마 안 왔어. 그 한마디, 완전히 무너졌다. 윤현숙의 다리가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처음으로, 진심으로 터져나왔다. 미안해, 민수야. 울음이 쏟아졌다. 엄마가 몰라서. 알아.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다시 온 거야. 그 말, 이상하게 슬펐다. 근데 아들이 고개를 기울였다. 이번에도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같이 가는 것 같아서.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안 돼. 윤현숙이 소리쳤다. 벌떡 일어났다. 거기서 내려와. 아들이 난간 위에서 한 발 더 움직였다. 위태로웠다. 이번엔 조용히 말했다. 끝내려고. 그 말, 끝. 그 단어. 윤현숙은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안 돼. 손을 뻗었다. 아들의 옷자락이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졌다. 바람, 노을, 강물, 그리고 아들의 눈. 엄마, 마지막으로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몸이 기울었다. 민수야. 비명이 터졌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외쳤다. 잡으세요. 익숙한 목소리. 그 남자, 아니, 미래의 아들. 윤현숙은 있는 힘껏 손을 움켜쥐었다. 옷자락. 절대 놓치지 않았다. 놓지 마세요. 그 목소리 뒤에서 들려왔다. 윤현숙은 이를 악물었다. 손에 힘을 줬다. 미끄러지는 감각. 옷자락이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려 했다. 안 돼. 이를 꽉 깨물었다. 절대 안 놔. 눈물이 쏟아졌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힘을 더 줬다. 그 순간 또 다른 손이 올라왔다. 위에서 누군가 같이 잡았다. 강하게. 지금입니다. 그 목소리. 같은 목소리. 다른 시간의 목소리. 윤현숙은 있는 힘을 다해 끌어올렸다. 민수야. 그리고 몸이 난간 안쪽으로 넘어왔다. 쿵. 세 사람이 같이 쓰러졌다. 숨소리만 들렸다. 거칠게 끊어질 듯이. 윤현숙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손은 아직도 아들의 옷을 붙잡고 있었다.
놓지 못했다. 아들은 바닥에 누워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 사실 하나에 눈물이 다시 터졌다. 살았어. 중얼거렸다. 살았어. 그때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 남자였다. 아니, 미래의 아들. 윤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지금의 아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아들. 설명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목소리. 미래의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시선이 강 쪽으로 향했다. 여기서 끝났어요. 짧은 문장. 하지만 모든 걸 담고 있었다. 윤현숙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바꿨어요. 그 목소리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후회였다. 아빠 사고 나고 저는 투자 망하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날 다 끝났어요. 윤현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듣고 있었다. 그 뒤로는 미래의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냥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니라 눈이 조금 흔들렸다. 버틴 거죠. 그 말 너무 무거웠다. 매일 생각했어요. 천천히 윤현숙을 바라봤다. 그때 엄마가 왔으면 어땠을까?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수야. 그 생각만 계속했어요. 그 말, 가슴을 찢었다. 그래서 짧게 숨을 들이켰다. 기회가 왔어요. 기회? 다시 돌아올 기회. 말이 안 되는 말.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미 말이 안 됐다. 어떻게? 미래의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짧은 대답. 중요한 건 지금의 아들을 바라봤다. 바닥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는. 이번엔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말. 이제 완전히 이해됐다. 윤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손을 봤다. 조금 전까지 놓지 않으려고 버티던 손.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미래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요. 남편 사고도. 네. 민수 투자도. 네. 짧은 대답. 확실한 대답. 근데 왜? 목소리가 떨렸다. 왜 다 못 막았어? 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미래의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택은 잠깐 멈췄다.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 익숙하다. 이미 들었던 말. 윤현숙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숨이 가빠졌다. 결국 또 똑같이 되는 거야? 미래의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아니요. 짧지만 확실한 부정. 달라졌어요. 뭐가? 엄마가 그녀를 바라봤다. 왔잖아요. 그 한마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게 그렇게 커? 윤현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래의 아들은 이번엔 바로 대답했다. 전부예요. 그 말.
그 무게. 윤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다. 나는 입술이 떨렸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았어. 아니요. 단호하게 잘랐다. 이번엔 지금의 아들을 가리켰다. 살렸잖아요. 그 말, 그 사실. 윤현숙은 고개를 돌렸다. 아들, 숨 쉬고 있다. 살아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민수야. 기어가듯 다가갔다. 아들의 얼굴을 잡았다. 엄마야. 아들이 천천히 눈을 떴다. 엄마. 목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괜찮아? 응. 아들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 안 떨어졌지? 응. 눈물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어. 아들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그 말. 윤현숙은 고개를 들었다. 미래의 아들을 봤다. 그도 같은 말을 했었다. 이번엔 그 순간 세 사람이 같은 시간에 있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 한자리에. 그리고 그 중심에 윤현숙이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조금 전까지의 긴장은 거짓말처럼 가라앉고 있었다. 윤현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놓지 않았다. 아들도 이번엔 놓지 않았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응, 여기 있어. 나 무서웠어. 그 말, 그 한마디에 윤현숙의 눈물이 또 터졌다. 알아. 손에 힘을 더 줬다. 이제 안 무서워. 그 말은 아들을 향한 말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잠시 후 윤현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를 찾았다. 미래의 아들.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조용히. 마치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사람처럼. 민수야. 불렀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같은 눈이었다. 다른 시간. 같은 사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윤현숙이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미래의 아들은 잠시 하늘을 봤다. 어느새 해가 거의 져 있었다. 노을이 사라지고 있었다. 저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이제 필요 없을 겁니다. 그 말,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야? 바뀌었으니까요. 짧은 대답. 하지만 충분한 대답. 윤현숙의 손이 떨렸다. 그럼 너는? 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냥.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 말. 너무 담담해서 더 아팠다. 안 돼. 윤현숙이 바로 말했다. 그건 안 되지. 눈물이 다시 고였다. 너도 내 아들이잖아. 그 말, 그 진심. 미래의 아들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저는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아니야. 단호했다.
윤현숙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여기 있잖아. 한 걸음 다가갔다. 아직 손에는 현재의 아들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손을 내밀었다. 잡아. 짧은 말. 미래의 아들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그 손을 바라봤다. 엄마. 그 단어. 조금 늦게 나왔다. 조금 더 어렸다. 이번엔 윤현숙이 말했다. 놓치기 싫어. 그 말. 바람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미래의 아들의 손이 아주 천천히 올라왔다. 그리고 닿았다. 윤현숙의 손에 따뜻했다. 분명히 닿아 있었다. 그 순간 윤현숙은 느꼈다. 이 아이도 살아있다는 걸. 시간이 어떻든 어디서 왔든 내 아들이라는 걸. 됐어. 윤현숙이 작게 말했다. 이제 됐어. 눈물이 흘렀다. 다 같이 가자. 그 말. 가장 단순한 말.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말. 미래의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왜? 이건 시선을 내렸다.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그 말. 이해됐다. 너무 잘 이해돼 버렸다. 윤현숙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럼 입술이 떨렸다. 누가 남아? 미래의 아들이. 이번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아들을 봤다. 숨을 고르고 있는 지금의 민수. 그리고 작게 웃었다. 이미 정해졌죠. 그 말. 그 순간 윤현숙의 눈물이 쏟아졌다. 싫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싫어. 엄마. 부르는 목소리. 부드러웠다. 이번엔 미래의 아들이 말했다. 성공한 거예요. 그 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후회.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바뀐 결과. 고마워. 그가 말했다. 조용히. 와줘서. 그 순간 손의 감각이 조금 달라졌다. 따뜻함이 서서히 옅어졌다. 민수야? 윤현숙이 놀라서 손을 더 꽉 잡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손끝이 공기를 스쳤다. 없어졌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윤현숙은 한동안 손을 바라봤다.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맞네. 작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다.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에 남아있는 느낌.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현재의 아들이었다. 윤현숙이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눈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나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해볼게. 그 말. 윤현숙의 심장이 조용히 울렸다. 그래. 작게 웃었다. 눈물이 맺힌 채로. 같이 하자. 손을 잡았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실려간 구급차.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미리 정해진 건 없다는 걸. 선택이 바꾼다는 걸. 윤현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아들과 함께. 그리고 걸어갔다. 집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 윤현숙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남자가 셋 있었다. 예측할 수 없는 남편. 같은 길을 걷던 아들.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던 또 다른 아들. 하지만 결국 그녀가 이해한 건 하나였다.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잡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